이번 편 이키클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찍찍이 편입니다. 수많은 찍찍이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좀 독보적인 스케이븐이기도 하죠. 원래 찍찍이들이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애들이 다 약간 미쳐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미치광이 과학자 컨셉의 캐릭터입니다. 진짜 대놓고 미치광이 과학자.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마법도 잘 쓰고 실행력도 좋고 성격은 안 좋아요. 가차 없어 그냥. 근데 성격이 더러운 거는 스케이븐 평균이야. 익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괜찮아요. 이 정도 성격적인 결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보기보다 이키클로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상식적으로도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쥐돌이 수명이 원래 한 20년 정도고 그레이시어라고 하죠. 스케이븐 쪽의 장로, 뭐 성경자, 혼란주의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교주 같은 이 친구들이 한 60년 살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년 20년, 이런 장로급이 60년. 근데 이키클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엔간한 스케이븐 클랜 군주들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털색이 보면 거의 하얀색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근데 나이가 뭐 7, 80년 이 정도가 아니야. 거의 수백 살을 먹었어요. 이 쥐돌이는 수백 살을 먹은 쥐돌이야. 공식 등장 시점이 무려 엔드타임 600년 전입니다. 우리 퀵리니가 벨레가르랑 싸우는 엔드타임 상황에서도 이키클로가 나와요. 이키클로가 활약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 600년 전부터 이키클로의 얘기가 나와요. 심지어는 등장하기 전에, 그 600년 전에도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이례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뭘 했냐? 이키클로가 전에는 뭐 했을까요? 대학원생? 7급 공무원 준비?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이키클로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킷의 세계 여행. 제가 이 세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만들어 왔어요. 뭐 공식 기록에 보면은 어디를 갔고 한 3-4주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제가 왜 굳이 이런 데를 갔을까라는 걸 상상을 좀 해갖고 살을 붙여왔어요. 이키클로가 어떤 여행을 떠났는지. 짤이 너무 날조 아닌가요? 이키클로가 사실 네, 세수를 제대로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세수를 잘 안 해가지고. 아무튼 이키클로는 태어날 때부터 네, 엄청 똑똑한 스케이븐이에요. 그래서 스케이븐 마법이랑 공학을 다 깨우치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정도였어요. 네, 진짜 천재 쥐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을 보게 됐지. 근데 주변 다른 스케이븐들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네. 이게 다른 스케이븐 수준이 거의 패급이야. 스케이븐들이 막 워프스톤 쳐먹고 아주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의 수준의 환멸을 느끼고 이키클로가 떠나기로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좀 바꿔보겠다. 지하에 사방에 뚫려있는 스케이븐 지하대로가 있습니다. 스케이븐이 아래다가 폭탄을 터뜨려갖고 땅굴을 전 세계로 퍼뜨려놨거든. 그 땅굴을 통해가지고 이키클로가 떠나기 시작했는데 엄청 멀리.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진짜 몇 턴 걸리냐? 한 20턴 걸리나? 케세이까지 갑니다. 엄청 오래 걸렸겠죠. 이 케세이에 왜 갔냐? 케세이에는 올드원들이 오기도 전부터 살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천룡 황제라고. 통치자이기도 하고 케세이의 신이에요. 묘용 아빠. 근데 이 천룡 황제는 올드원이 오기도 전부터 있었대. 그런 존재인데 이 천룡 황제를 따르는 케세이 사람들이 마법을 아주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이 케세이에는 음양이라는 독자적인 마법 학파가 있는데 이 마법은 다른 마법 학파랑 다르게 여러 속성들을 조합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조합하는 걸 보고 이 이킷이 그 비밀을 배우러 간 거죠. 어떻게 이 마법의 바람을, 이 에너지를 자기가 원하는 속성으로다가 조화롭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배우러 간 거야. 그렇게 케세이에 도착해서 이kit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 케세이에 있는 신비술사들, 용혈 수환간주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보고 마법의 속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찾아냅니다. 아마도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거야.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워프스톤이라는 에너지 덩어리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됐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게요. 워프스톤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이게 에너지 덩어리고, 그리고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 물질입니다.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워프스톤이 가까이 가면은 카오스 에너지 때문에
신체의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살을 녹일 수도 있어. 좀 방사성 물질 같은 특징을 띄어. 근데 어쨌든 에너지 덩어리야. 그래서 제국에서는 이 워프스톤에 있는 카오스 에너지 자체를 진짜 극혐하다 보니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체포해요. 워프스톤 가지고 있으면 바로 체포야. 이렇게 금기시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억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워프스톤에 대한 어떤 신비한 효과가 퍼져가지고 완전 신비의 물질이 돼서 건강을 기원하면서 먹기도 해요, 사람이. 그리고 또 물감에 섞어서 안료로 쓰면은 막 걸작이 탄생하고 막 워프스톤 빗으로 찜질을 하니까 못 쓰던 발이 다시 쓰게 된다든가. 거의 무한 단물급의 어떤 소문이 이제 돌아가지고 다양한 요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민간 요법적으로다가. 그리고 드워프들도 워프스톤을 장비를 인챈트 할 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거들떠도 안 봐. 햄타러에 나오는 지배의 왕관, 이 네미시스 크라운이 워프스톤을 만든 겁니다. 이 맞박에 달려있는 게 워프스톤이에요. 이게 그냥 초록색 돌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번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해서 그 다음부터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시라던가 뱀파이어들도 이 워프스톤의 존재 알고 있어요. 나가시나 뱀파이어들은 이 워프스톤을 죽음 에너지의 결정체로 봅니다. 무덤이라던가 뱀파이어 오염도가 심하면은 이 워프스톤이 자연 발생할 수가 있대요. 뱀파이어 얘기에 따르면은. 또 무덤 이런 데서 많이 보여진다고. 해모 왔다. 아이고 해모 이상한 곳을 보여주겠네. 잠깐만 끄고. 이쁘게 앉았다. 응디 보이지 말고 응디 아무데나 보여주고. 해모야 이쁘게 앉아있어. 아무튼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뭐 어디서 나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것이 워프스톤이에요. 변화무쌍한 이상한 자원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캐세기에서 마법을 배워가지고 이킷이 그걸 장치로 만들었는데 원하는 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다른 기술을 배우러 가요. 지금 기술을 배우러 간다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 훔치러 가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전에 올드원들이 왔었잖아요. 올드원들, 창조주들. 이 친구들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포탈을 타고 올드월드랑 자기네 세상이랑 막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정확하게 넘어왔을까? 어떻게 이 지평 좌표계를 고정을 했을까? 워해머 세계 유령들도 아니고 다른 세계에서 온 다른 차원에서 온 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지평 좌표계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동했을까? 이거는 분명히 5차 수정을 하는 특수한 공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러 가요. 무슨 얘기 하는 건지. GPS 5차 정정할 때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사용하는 거 아세요? 네, 비슷한 겁니다. 이걸 배우러 우리 이킷이 알비온으로 간 겁니다. 알비온으로 가서 올드원들이 왔다 갔다 하던 포탈 조사해. 틱탁토 편 할 때 제가 알비온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기가 카옵스 침공 전까지만 해도 올드원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어가지고 이쪽에서 올드원들이 인간이랑 교류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그 크롱이랑 마지막 문디가 여기에 사원을 만들러 갔었죠. 아무튼 여기까지 갑니다. 켈색에서 엄청 멀리까지 왔어. 또 여기서 포탈 유적들 조사를 해갖고 5차를 보정하는 공식을 딱 알아냅니다. 아마 엄청 오래 걸렸겠대. 이 포탈을 가지고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거야. 그래서 5차를 보정하는 그 상수를 알아내. 그리고 작동을 다시 딱 시켰는데 이번에 뭔가 작동이 돼. 근데 이 출력이 안 나와요. 역시나 부족한 상황이었어. 연비가 너무 안 나와서 무슨 먹방 유튜브급으로 워프스톤을 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분명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네. 이번에는 나가로스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오르슈가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진짜 엄청 오래된 곳인데 나중에 말레키스를 할 때가 되면 말레키스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여기가. 이곳도 올드원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곳이래요. 근데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고 너무 위험한 곳이라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물리법칙이 왜곡돼 있대요.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끝이 보이지가 않는데 거의 귀멸의 칼라에 나오는 무한성이에요. 무한성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길을 찾아야 돼. 어떻게 길을 찾을까? 여기는 마법의 바람이 돌아다니는데 이 마법의 바람을 이용해서 길을 찾을 수가 있대요. 신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 마법의 바람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살던 이 미지의 존재는 마법을 숨쉬듯이 썼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킷도 원래 뛰어난 마법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내요. 그래서 미궁을 헤쳐나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아주 깊숙한 데 숨겨져 있던 금고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금고를 딱 따는데 그 금고에는 멸망한 문명이 가지고 있던 정말 모든 지식의 결정체, 모든 공식을 풀 수 있는 열쇠, 세상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엄청난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한 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은 현대 과학을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진짜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쥐돌이가 해냅니다. 이 수학의 정석 책을. 그래서 이제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돼. 이 지식으로 워프스톤에서 순수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걸 계산해서 다시 만들었어. 근데 또 안 되는 거야. 왜 그러지? 했는데 보니까 아까 올드원들의 그 포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서 알아냈던 그 공식이 안 맞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리자드맨들이 여기서 철수하면서 이 올드원들의 포탈을 그냥 놔두고 갔겠어? 알비온에 있는 게 훼손됐을 것이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고, 그래서 나가로스에서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리자드맨들의 본거지 러스트리아까지 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난 여정입니다, 진짜. 어쨌든 여기까지 와갖고 엄청 크고 오래된 사원을 찾아내요. 와, 여기는 무조건 포탈이 있다. 여기는 리자드맨들이 훼손하지 않은 진짜 진또배기 포탈이 있을 것이다 해갖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미 찍찍이들이 득실득실한 거야. 러스트리아에 왜 찍찍이들이 있지? 몰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도애들이 천재야. 알고 보니까 이킷이 떠난 후로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고 어느새 이 러스트리아 쪽 거대한 사원을 페스틸런스 클랜에서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킷을 페스틸런스 클랜이 막아서요. 이킷이 못 들어가게. 갑자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야. 허가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킷이 좀 빡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개고생을 했는데 여기만 들어가면은 이거 끝나는 건데 이걸 못 들어가게 한다고? 제정신이야? 지금 화난 표정. 성격 완전 여기서 배려버리고 이 무식한 찍찍이들아 하면서 막 불살라버리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진짜 비밀을 찾아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있는 중력장 방정식을 안 해서 수학의 정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야. 이제 자기가 이 오차를 정정할 수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순수한 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워프레이저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 워프레이저가 갑자기 팡 하고 터져요. 빵 하고 터져. 이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 때문에 이 키클로의 왼손이 날아가요. 완전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얼굴, 몸에 화상을 입어. 말레키스처럼 막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죽을 뻔한 그런 사고를 당한 거야. 하지만 이 킷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어떤 찍찍이도 이런 식으로 워프스톤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워프스톤의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 발산 같은 것만 사용했지 이렇게 순수한 워프스톤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 이 기술이 되게 혁신적인 게 전쟁에서 아주 큰 활약을 보여주죠. 머프 라이트닝 캐논이 이 신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머프 라이트닝 캐논 이거 엄청 세죠. 드래곤 같은 거 잡을 때 아주 쓸모가 있는데 이킷이 만든 거예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상도 입었지. 그리고 손이 날라갔어요. 그치? 지금 손이 이래가 화투도 못 썼고 좌절을 할 법한 정도의 피해를 입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날까? 이킷의 모험은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킷은 보조 장치를 만들러 갑니다. 요거처럼 보조 장치를 만들러 가요. 이왕 만드는 거 아주 강력한 외골격으로 만들고 싶어.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장애인 보조 장치 만들려면 누구 찾으러 가야 될까? 햄타로에서 외골격을 입고 나오는 친구가 딱 하나 있어요. 아스트라고스가 있는 카오스 드워프한테 갑니다. 이 카오스 드워프 썰 할 때 제가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이 드워프라는 종족 자체는 사실 마법이랑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법을 선천적으로 거절을 하거든. 그래서 마법을 쓰면 쓸수록 몸이 굳어가요. 카오스 드워프 애들은 태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태음인. 상체가 허약하고 하체가 충실해 안전적인 특징을 가지는 태음인의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네. 마법이랑 안 맞아요. 네. 근데 제사장은 마법을 안 쓸 수가 없잖아. 내가 태음인이라고 해갖고 마법을 안 쓰면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이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법을 쓰는데
다리부터 서서히 굳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외골격으로 해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카오스 드워프는 신체를 못 쓰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게 당연하고 또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또 장애인 보조기기 하면은 메이드 인 카오스 드워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킷이 아픈 몸을 끌고 다시 또 지구 반바퀴를 돌아. 러스트리아에서 다크랜드까지도 얼마나 멀어 또. 다르 나그룬드까지 가서 생명력이 진짜 엄청 끈질긴 것 같아 이키클로가. 엄청 오래 살기도 하지만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기서 카오스 드워프 만나가지고 내가 기술 알려줄게. 우리 장비 하나 만들자 하면서 MOU 체결. 40억 규모 막. 전신 외골격 갑옷을 만드는데 그게 이킷이 입고 있는 이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메이드 인 카오스 드워프예요. 이키클로의 어떤 공학적인 장치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외골격이다 보니까 힘이라던가 민첩성 보조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생명력도 계속 보충해주고 짝귀 된 이 손도 어프 프레임을 내보내는 이 엄청난 무기로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갈고리 달려있죠. 요 갈고리가 이제 의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신체 스펙이 엄청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의 로보카급의 어떤 개조인간이 된 거예요. 이키클로는 여태까지 모험을 거치고 하면서 나이도 들었고 화상도 입었고 해서 이런 보조적인 장치 없이는 거의 살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완전 따끈하게 온몸을 기계로 보조해주는 그런 장치를 입은 거지. 개조인간인데 개조인간이 아니고 쥐니까 개조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조쥐. 어감이 좀 이상하죠. 개조쥐야. 어쨌든 그리고 이 스톰 데몬이라고 폭풍 악마라는 이름의 할버드를 만들어요. 이 할버드도 이 킥에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여기서 워프스톤 농축액인가봐?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워프 라이트닝이 뿅 하고 나갑니다. 이게 아까 마법 지팡이에요. 아브라카타브다. 이런 거야. 초록색 콱 나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아바다카다브라 이러면서 그런 무기를 가진 거죠. 이kit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도 발견하고 멋진 장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케이븐 블라이트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집안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그냥 쥐판이야 쥐판.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거야 맨날 하긴 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수준이 조금 격해졌어요. 내전 직전의 상황이었어. 이때가 스케이븐 2차 내전이에요. 1차 내전은 예전에 스닉트리 썰을 하면서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때 애신 클랜이 암살자로 나타나갖고 서열 정리를 딱 하고 그때가 1차 내전이었고 지금은 2차 내전 시기예요. 근데 1차 내전처럼 2차 내전도 우리 노답 광신도 페스틸런스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친구들은 진짜 광신도야. 아주 격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실 이 전에는 뭘 했냐. 페스틸런스가 이 내전 바로 전까지는 브레토니아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브레토니아를 페스틸런스가 잡아먹으려고 레드폭스라고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 지금은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별로 없는 천연두라는 그 전염병이 있었잖아. 이 천연두를 퍼뜨렸어요. 레드폭스를. 그래서 브레토니아가 막 시들시들 알아가고 약해진 브레토니아를 공격하려고 페스틸런스 클랜이 작전을 딱 짰단 말이야. 근데 브레토니아랑 우드엘프가 원래 얘네들은 잘 안 친하거든요. 우드엘프 맨날 땔감 두고 오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야. 근데 역병 퍼지고 찍찍이도 오고 하니까 이번만 임시 동맹이다 하면서 반격을 해갖고 페스틸런스 클랜이 완전 개작살나요. 물거품이 되고 페스틸런스가 숫자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세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페스틸런스가 이제 변명을 만들어. 지금 우리가 진 거는 우리가 약한 게 아니고 우리 스케이븐에 2단자가 있어 그렇다. 우리가 뿔란지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린 잘 싸웠는데 이 13호의 의원 중에 요원이 있다. 의원 중에 요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뿔란지 대신 해물을 섬기는 쥐돌이가 있다. 빨리 색출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우리 스케이븐 망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뿔란지의 계획을 이행을 못한 거다. 정말 충성스러운 우리 페스틸런스 같은 훌륭한 클랜만 남기고 의심되는 의원들은 다 내보내야. 너네들 다 나가. 우리만 있을 거야. 이런 투표를 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죠. 이게 되겠어? 13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총 12명인데 사실 뿔란지는 공석이니까 총 12명이 있는데 페스틸런스 빼고 다 나가자는 투표를 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페스틸런스 클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얘들은 믿음이 이성보다 앞서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망한 거는 이거 분명히 첩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투표 전까지 회유도 해보고 그다음 협박도 하고 뇌물도 주고 암살 시도도 하고 막 법원 습격하고 별짓을 다 해. 근데 투표 날짜가 돼도 얌전히 물러나는 의원들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내노라하는 클랜 대표들이 자기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제안에 찬성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반대하지. 일체 정치 활동을 그만한다 그러면 그냥 아 그렇구나 하겠자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도이드는 아니야. 지도이드는 이런 거 인정 못해. 그래서 다 거부해. 결국 투표 날짜가 됐는데 페스틸런스들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자기 애들을 잔뜩 끌고 와갖고 막 몸싸움 벌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회의장에다가 역병 폭탄을 던져버립니다. 이게 스케이프 2차 내전의 시작이에요. 결국에 페스틸런스 혼자 다른 애들 다 반역자로 몰고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폭탄을 던져버리면서 이게 전쟁이 시작되고 이후로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13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그 시점에 이키쿨로가 스케이블라트에 온 거야. 얘들아 이거 봐라. 순수한 워프스도 뭐야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너네들 왜 그래. 이 미개한 쥐새끼들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런 내가 연구해온 게 무슨 쓸모가 있어. 지금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R&D 예산이 이거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이킷이 직접 나서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기로 해요. 지금 방랑자 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기반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이렇게 타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자리를 해먹을 수 있을까? 이킷이 판단한 거는 제일 약한 편에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몰리고 있는 찍찍이한테 붙자. 마침 그때 스크라이어 클랜 모루키타라는 군주가 궁지에 몰렸어요. 스크라이어 클랜 자체가 원래 오래전부터 어프공학이라든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무기를 공급해오던 그런 클랜이에요. 뭐 기술과학의 클랜이다 보니까 이킷이랑 좀 접점도 있어. 그리고 모루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에는 좀 궁지에 몰려있지만 예전에는 최강의 모욕 소리를 들으면서 위세를 떨쳤던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이 친구가 예전에 스케이븐 블라이트를 거의 장악한 적도 있어.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생명 연장을 하려고 몸을 개조했습니다. 이 친구도 약간 생명체보다는 기계에 가까운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진짜 원조 개조쥐. 원조 개조쥐입니다. 네. 어쨌든 욕한 거 아니야. 원조 개조쥐.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페스틸런스가 득세해서 뭔 말도 안 되는 투표를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선빵을 날려가지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야. 근데 거기 이 상황에서 이키클로가 딱 나타난 겁니다. 무슨 아이언맨처럼 갑자기 딱 나타나서 모르키타님 저랑 딜을 하시죠. 제가 싸워서 여기 있는 애들 다 정상화 시키면은 R&D 예산 저한테 몰빵해주세요. 오케이 콜 해갖고 이키클로가 모르키타의 오른팔이 됩니다. 전장의 선봉에 서고 스케이븐 블라이트를 정상화하기 시작해요. 이 패숭이를 이러면서 이전에 이자티맨 상황에서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러면서 다 그냥 쏴 죽여. 모르키타가 이 상황을 예상을 했어요. 스케이븐 블라이트의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해놨어. 그 막상 전면전 시작한다고 하니까 장비들이 어디서 계속 나와. 싸울 만한 그런 상황이 돼. 그래서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이 권력의 중심지 높게 솟은 플란제 사원을 두고 시가전이 진행이 됐는데 그 종탑이 있잖아요. 거기 워프락 제자리로 올라가서 플란지인이 힘을 주소서 하면서 역병 수도승들 간지나게 딱 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워록 엔지니어들 함정 깔아 워프 화염 함정 이런 거 깔고 하면서 애들을 방어하고 결국에는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페스틸런스 클랜을 다 몰아냅니다. 이kit이 이 스케이븐 블라이트 자체를 모르키타가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햄타로에서 스크라이어 클랜이 이 스케이븐 수도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2차 내전에서 스케이븐 블라이트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거든. 근데 수도만 장악한 거죠. 스케이븐의 어떤 제국을 모두 자기 통찰에 둔 건 아니야. 다른 클랜들에 대한 통제권은 없고 어쨌든 짱은 플란지님이기 때문에 애들이 다시 모이기 전까지 이 도시만 장악할 뿐이지 통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게 됩니다. 스케이븐들이 400년 동안 땀 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전쟁하고 뭐 알아서 약탈하고 알아서 세력 키우고 이랬어. 다시 모이지 않고. 그동안 우리 이키클로는 오르키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래 스크라이어 클랜이 무기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이킷이 신무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든 게 아까 얘기했던 워프라이트닝 캐논, 그 다음에 둠힐 이런 거 다 이키클로가 발명을 했어요. 요런 초록색 수정 같은 걸로 쏘는 거 있잖아요. 케이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이런 거 다 이키클로 만든 거예요. 워프스톤의 에너지를 광선으로 만들어내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상대성 이론. 이게 다 이키클로 특허입니다. 레이저 쏘는 애들은 이키클로한테 특허비를 줘. 스크라이어 클랜에. 그리고 엔드타임이 이제 다가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온 거죠. 그래서 엔드타임 200년 전부터 하우스 에너지가 막 요동을 치고 각종 전조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이킷이랑 모르키타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딱 알아챕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요. 지구 종말에 대한 대비를 해. 그리고 전쟁 대비죠. 근데 마침 그레이시어들한테 요청이 와, 이 시기에. 지금 뿔란쥐님의 계시가 있다. 지금 당장 우리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의식을 해야 된다 하고 오르키타가 올 게 왔구나. 내가 스케이븐 블라이트를 완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뿔란쥐 사원을 열어줘서 그레이시어들한테 의식을 하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그레이시어가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계명이 적힌 검은 기둥이 나타나요. 블랙필러라고 하는데 이 기둥은 뿔란지에 계명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 어떠할 땐 뭐하고 이런 그 10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찌찌기들은 13계명이에요. 이 13계명이 13개의 면에 있어요. 13에 13 총 169개의 계명이 있대. 근데 이 내용은 너무 길고 복잡하고 해서 여백이 없어서 생략하고 대부분 한 가지 뜻으로 수렴이 된대. 뭐 무슨 짓을 하던 잡히지 마라. 누굴 때리던 훔치던 때리고 훔치던 뿔란지에게 득이 되는 모든 행위는 다 괜찮다. 하지만 걸리지만 마라. 이게 이 블랙 필러, 이 검은 기둥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뭘 하든 안 걸리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보면은 별로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는 스케이븐 평균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근데 이 기둥에 가장 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둥은 만지는 쥐돌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 이 자체가 워프스톤 덩어리여가지고 엔간한 쥐돌이들은 이걸 만지기만 해도 그냥 먼지처럼 바닥 타버려. 거의 쥐덫이야. 근데 힘이 센 쥐돌이는 이걸 만져도 살 수가 있어. 약간 전투력 측정기예요. 양산형 그런 소설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이상한 구슬 같은 거에 손 올려가지고 A급입니다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만지고 사는 애는 13우의 일원이 됩니다. 기둥에 써있는 복잡한 계명과는 다르게 아주 확실하고 단순한 서열 정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은 그냥 나가리, 살면은 13우의 일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3우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크라이어 클랜은 모르키타가 들어가고 페스틸런스도 딱 한 명만 살아요. 우리처럼 충실한 클랜이 어딨어 이러면서 여러 명이 시도했을 거야. 근데 다 타져 죽고 한 명만 남아.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이제부터 다 동등합니다. 이제부터 음모설 꺼내면은 다 뿔란지한테 찍히는 거야. 이렇게 엔드타임 직전에 쥐돌이들이 다시 뭉쳐요. 뿔란지가 준 이 계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계명은 아니고 워프스톤 기둥 자체가 역할을 했지만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어. 이게 쥐돌이의 방식이야. 그때쯤 이킷 같은 경우에는 또 놀라운 발명을 합니다. 이킷이 광선을 만들었을 때 폭발했다 그랬죠. 폭발해갖고 이킷 손이랑 피부를 다 날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막 화상을 입고. 근데 이 폭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야. 그것도 훨씬 크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바로 E는 MC 제곱. 이게 탄생한 겁니다. 특수 상대성 2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월머 세계의 원자폭탄, 워프 밤의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워프스톤의 질량은 에너지랑 서로 치환될 수가 있다는 수식을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발견을 해. 그래서 실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퀴즈 계산을 때려보면은 이게 찍찍이들만 데리고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에요. 이 핵폭탄을 찍찍이들이
만든다고 생각해봐. 찍찍이들은 실수도 잘하고 손도 떨고 말도 더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찍찍이가 잘못해갖고 작동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스케이프는 블라이트고 뭐고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연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돼. 찍찍이들만 됐거든. 그래서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아주 섬세한 기술자를 채용하러 갑니다. 누구를 시켜야 잘 만들까요? 찍찍이들 말고 다른 종족 말라카이. 말라카이는 안 되지. 말라카이 들어가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드워프 마스터 엔지니어. 이 친구들 딱입니다. 이 친구 예전에 해적설 하면서 얘기했었죠. 실수 용납 안 돼. 이 친구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드워프들을 대학원생으로 만들려고 지금 말라카이의 시작 지점인 크라카드락, 이 북쪽에 있는 망해버린 이 드워프 홀드까지 가서 여기서 드워프 엔지니어들을 모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여기서 실험을 하면은 사실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명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명 할 때 핵폭탄 만드는 기지, 원자력 발전소 어디다 만듭니까? 국경에 만들어 사실. 다른 데 퍼뜨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가요. 카라자 아카라크 바로 턱 밑에 있는 카나크 앙쿠이라는 홀드가 있었어. 지금 햄타로엔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이 정도 위치라고 추정이 돼요. 검은한 바 있는 쪽. 이 바로 근처인데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야. 여기서 실험을 하면은 이게 핵폭탄이 잘못 터져도 어차피 드워프들이 죽을 거니까 실험하기가 딱 좋죠. 맨하탄 프로젝트 여기서 하면 딱 좋죠. 여기서 바로 프로토타입을 이제 제조하기 시작해요. 이 지하에다가. 근데 이거를 들켜버려. 이 클라락 브론즈 해머라는 용감한 드워프 엔지니어가 우리 불쌍한 대학원생들 이제 구하러 갔다가 딱 목격합니다. 뭐지? 무슨 증기선만한 엄청나게 큰 커다란 강철 구체에 워프스톤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딱 봐도 폭탄이에요. 이게 바로 둠스피어입니다. 둠스피어 3일의 구체라는 이름인데 사실상 핵폭탄이죠. 이 폭탄을 드워프 동네 지하에다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쥐돌이가 아니 왜 너네 동네에서 안 만들고 여기서 만드는 거야? 이게 게임에도 나옵니다. 둠스피어를 우리 정착지에다 짓지 않아요. 지하 도시에다 짓지. 정교하게 조립된 강철 구체에는 단추 하나 눌러서 문명을 통째로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렇게 됩니다. 제가 찍었어요. 빵! 난리가 나요. 이게 그냥 이게 팩션 수도고 뭐고 이렇게 돼. 이거를 지금 토끼굴처럼 연결되어 있는 드워프 도시 바로 아래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그냥 독립적인 그 드워프 카라자 앙코 같은 드워프 도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이게 터진다고 생각해봐. 엄청 끔찍한 거야. 여기서 터지면서 이 화염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카라자 앙코들한테도 영향이 가겠죠. 어떻게 보면은 옛날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하 땅굴 파겠다고 땅에다가 폭탄 터뜨렸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치명적이고 훨씬 직접적인 그런 파괴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식은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엔지니어들 바로 다 데리고 와. 엔지니어를 다 데리고 와갖고 이거를 사보타주를 해요. 또 사보타주가 성공해 그냥 허무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고철 더미가 돼. 근데 이클로는 포기를 모릅니다. 왜 망가졌을까? 어쩌다 망가졌지? 그러니까 이거 사보타주에 당했다. 사보타주에 당했다는 건 어떻게 하냐? 튼튼하게 만들면 된다. 개선하자 해서 결론을 내리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게 뭐가 있지? 물색을 하는데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아까 겐세이를 왔던 클라락 브론즈 해머라는 이 친구가 엄청 단단한 합금을 특허를 냈어.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은 강도가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클로가 이제 클라락이 있는 드워프 홀드로 쳐들어가요. 또 100명이 넘는 드워프들이 여기서 몰살을 당해. 결국에는 브론즈 해머가 만든 금속들을 다 뺏겨요. 이 킷에 바랬던 바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폭탄을 만듭니다. 근데 이 폭탄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서 이키클로가 겨우겨우 살아나와요.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된 재질과 제대로 된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또 실패해. 왜 실패했지? 알고 보니까 드워프 전사들이 죽을 때까지 버티는 동안 이 금속 하나하나 드워프 룬장인들이 여기다 룬을 새겼어. 미완성의 룬을 새겼어. 금속에다가. 이거를 훔쳐간 거야. 메이드 인 말라카이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를 이키클로가 훔쳐가서
그것도 모르고 폭탄을 만들었더니 시운전 하자마자 바로 말라카이 돼버린 거야. 이 말라카이 저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키클로의 핵폭탄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제 종마의 전령 아카온이 이제 당도하게 됩니다. 엔드타임 소설 얘기 드릴게요. 이제 키슬레프부터 무너지고 각지에서 카오스 전사들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엔드타임 초기 때 스케이븐들 같은 경우에는 에스탈리아로 공격을 갑니다. 지금 지원군을 보내줄 제국 브레토니아 다 작살나서 보내줄 애들도 없고, 남부왕국 혼자서 스케이븐 떼거지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 와. 스케이븐 블라이트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뒤돌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 그래서 스케이븐들이 바로 에스탈리아 무너뜨리고 끝났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 왜냐, 스케이븐 애들이 서로 견제를 하고 노예품을 가지고 니 거다 내 거다 하고 싸우느라 시간이 끌려요. 그레이시어라는 친구, 플란지의 하수인 그 성견자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거든. 우리 할 수 있다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용두사미 같은 전쟁이 된 거야. 에스탈리아한테 분명 피해는 입혔는데 이 남부를 다 점령하는 게 찍찍이의 원래 목표였어. 이키클로 초반처럼 다 페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맨날 그렇듯이 또 의회에 모여가지고 내가 다 했다, 너는 못했다 막 싸우고 있는데, 이 한심한 상황에서 뿔란지가 갑자기 의회에 등장합니다. 항상 비어있었던 뿔란지의 13번째 자리가 찼어요. 뭐지? 뿔란지는 원래 13번째 자리 있는데 거기에 자리를 안 앉거든요. 직접 모습을 보여준 적 없어. 근데 이때는 바로 나타났대. 그래서 아까 전쟁 가자고 했던 그레이시어가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번개가 꽝 하고 치더니 뼈가 그냥 먼지가 돼버립니다. 뿔란지가 나타나서 책임자를 이제 징벌을 한 거죠. 한 방에. 그리고 뿔란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수많은 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듯한 목소리로 이 뿔란지가 얘기합니다. 13번째 혼돈의 달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페어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수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쥐처럼 하나로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한쪽 방향으로 달려라.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의 페어들을 통치할 수 있다. 13번째 달이다. 실패하면 모두 이놈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이븐 애들이 난리가 나. 아니 이런 적이 없어. 뿔란지가 나타나서 지금 데드라인 정해준 거예요. 13번째 모르슬프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 페어로 만들어서 다 점령하지 못하면은 너네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스케이븐 애들이 허겁지겁 어떻게 하면 마감 시간 채울까 막 계획을 세워요. 이 그레이시어 같은 경우에는 달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모루스 클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드워프랑 전쟁을 해갖고 카즈 아카라크 쪽으로 파견이 되고, 그 다음에 페스틸런스 같은 경우에는 리자드맨 쪽으로 가서 러스리아 정복을 하고,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이 마감 시간을 맞추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레이시어 같은 경우가 좀 성공적이었어. 그레이시어가 달을 끌어와서 이 카오스의 에너지를 올려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세상의 혼돈을 부추기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햄타로 2 때까지만 해도 사실 카오스 워리어가 땅을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페어가 되면은 찍찍이들이 다 주워 먹었어요. 아카오 쫓아다니면서 애들로 페어 주워 먹으면 사실 그거만큼 쉬운 게임 없었어. 근데 그레이시어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카오스 애들이 다 페어로 만들면은 페어는 스케이븐 거고, 그렇다면은 플란지가 얘기했던 페어 점령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반면에 우리 스카이어 클랜 오르키타는 이과생이잖아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니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세계를 다 정복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거든. 13번 달 뜰 때까지 이걸 점령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달이 13번 뜨는 거로 시간을 주어졌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달이 13번 뜨지 않게 터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미친 생각을 해. 그냥 달을 부셔버리자. 막 천재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한이 있으면은 기한을 무한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킷이 달 부수기 작전에 투입돼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레이저가 아니고 로켓을 만들어요. 왜 로켓이냐? 이전에 우리가 둠 스피어를 만들 때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터지기 전에 둠 스피어가 들키면은 나가해가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날려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둠 스피어 프로젝트를 아직도 잊지 못했어. 맨하탄 프로젝트를 그 드워프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진짜 무기로 써먹으려면은 아까처럼 막 땅굴 파서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들어갖고 여기다 실어가지고 쏴버리겠다. 이런 천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달 부수기 프로젝트 예산 나온 김에 아 그러면은 레이저 말고 로켓으로 갈까요? 아, 사심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로켓을 만들었는데 로켓이 근데 쉽지가 않아요. 로켓이 진짜 어렵거든. 괜히 몇몇 선진국들만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킷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막 투입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야. 계속 실패. 찍찍이 지금 로켓 발사하겠습니다. 계속 실패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진행하는 와중에 달 견인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해요. 그레이시어들이 생각한 달 견인 프로젝트. 이게 게임에도 나오죠.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지을 수 있는 랜드마크. 하늘에 떠있는 별을 땅으로 끌어내린다는 생각은 가장 무모한 자만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섞여 있는 거고 아마 이 킷이 여기에 좀 관여를 했겠죠. 어쨌든 마법으로 딱 끌어내렸어. 그리고 달이 커지니까 우리 카오스 애들이 창고를 하고 하면서 페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게 엄청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모르키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어. 아니 빨리 왜 못 만들어? 부셔버려, 부셔, 파괴 이러면서 이키클로를 빼버리고 책임자를 이키클로의 제자로 바꿔버립니다. 이키클로의 제자가 대신 이어받아가지고 더 위험하고 더 빠른 방법으로 추진해. 레이저로 달 부시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동안에 이 킷은 뭐라냐? 이 킷 같은 경우에는 좌천을 당해요. 훨씬 어린 퀵리니가 있는 팔봉산으로 가요. 8봉우리 전투를 하고 있는 퀵한테 파견이 돼. 그 수석 연구원이 전투원이 된 거지. 좌천 인사죠, 진짜. 원래 이키클로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는 거 좋아해요, 그지? 연구하면서 계속 뭔가 알아내고 이런 거 좋아하지. 전장에서 구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현장 용원 타입이 아니야. 이후에 벨레가르 편을 보시면 나오지만 스카이어 클랜이 이제 퀵을 도와줘서 케이븐이 선방을 하고 벨레가르 같은 경우에 나가리가 돼버리고 스카스닉이랑 퀵이 남아가지고 이제 패권을 다투는데 전쟁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길어지면 어떡해요. 달이 13번 올 때까지 프란츠가 그거 부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스카스닉이랑 딜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스카스닉이랑 괜히 딜한 게 아니야. 스카스닉이 잘 나가서 그런 것도 있는데 플란지가 데드라인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버민로드가 스카스닉한테 우리 이킷이 만든 원자폭탄 있다. 둠스피어 들어봤냐? 하면서 이거를 스카스닉한테 줘요. 회유를 해. 그러면서 기나긴 팔봉산 전쟁이 스케이븐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버민로드가 판단을 해서 빨리 종결을 시킨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퀵 같은 경우에는 벨레가르 썰 보면 나오는 그 마지막 전투 이후에 이제 카하자 아카루크로 가고 그 다음에 이키클로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데리고 디아데로를 타고 더 위로 북진을 합니다. 카라카드린까지 가요. 우리 웅그림이 있는 곳 위쪽 전선까지 와. 근데 드워프 전선이 점점 줄다 보니까 다른 클랜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스톤 버민을 공급하는 릭투스 클랜, 그 다음에 괴물 데리고 온 몰더 클랜, 여러 클랜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이 지하 통로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요. 고속도로가 막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 고속도로는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찍찍이들이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내가 먼저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길인데 퇴근길 지하철 2호선이 된 거야. 그래서 이 킷이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에서 지하 통로에 둠힐 부대를 굴려버립니다. 둠힐 편대를 그냥 지하 통로에 일자로 굴려. 앞에 있던 쥐돌이들 다 깔려 죽어. 진짜 이 킷 성격이 더러운 게 여기서 나와. 그 다음부터 스카이어 클랜이 온다 하면은 다 길 양보해요. 무슨 응급차 지나가듯이 스카이어 클랜이다. 왜냐 쟤네들 앞에 있으면은 깔려 죽거든. 이 킷이 이 정도로 과격한 놈입니다. 성격이 더러워. 그리고 딱 도착을 해. 그니까 안 되겠다. 나 지금 현장 나와가지고 연구도 제대로 못하고 빨리 들어가야겠어.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서 애니 봐야겠다 하면서 애들 불러가지고 야 원자폭탄 가져와. 아까 만들었던 원자폭탄 워프 확대경 가져와 이러면서 빨리 날려버리자 그러는데 그거 높은 우리 버민로드 님이 달라 그러셔갖고 그냥 드렸는데 어떡하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다고? 버민로드가 진짜
이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스카스니가 딜을 하고 마법으로 그냥 뿅 하고 줘버렸다고. 그러니까 이kit이 짜증나요. 바로 빡쳐가지고 담당 엔지니어 죽여버리고 또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카라카드린을 빨리 밀어버릴 수 있을까? 그 시각 우리 드워프들 같은 경우에는 뒤돌이들이 잔뜩 모이는 걸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드워프의 필승 전략 샷다 내려. 근데 여기서 반대해요. 드워프 대장이 아니다. 지금 적들은 우리가 샷다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겠지. 오히려 반격을 한다. 이 선택을 한 드워프가 누구냐? 바로 슬레이어 왕 웅구림입니다. 이 기나긴 드워프 역사에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수성전을 하는 친구가 몇 명이 없어요. 웅구림이랑 토구림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나가가지고 승리한 케이스가 걔네들이야. 판단이 기가 막혀. SK 분들이 당연히 드워프들이 땅 박혀 있을 거니까 공성차 만들고 공성 캠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웅구림이 나온 거야. 갑자기 카라카드린 문이 열리더니 플레이어들이 튀어나오고 뒤에 뭐 대포고 뭐고 다 튀어나왔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드워프 포대가 일제 사격을 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찍찍이 전선이 막 갈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 또 잘 싸우지 않습니까? 슬레이어 vs 슬레이브 한 글자 차이인데 얘네들 급이 다르죠. 엄청 잘 싸우니까 케이프 애들 다 죽어버리고 하는 상황에 안 되겠다. 야 슬롯 빨리 레도고 보내. 빨리 레도고 예스 이러면서. 그러니까 슬롯이랑 이키클로랑 친구예요. 사적으로 친분이 있어. 진짜 오피셜이야. 성격이 비슷한가 봐요. 어쨌든 레도고들이 출정해. 그래서 레도고들이 힘싸움 막 도와주고 이키클로는 자기 부대 중에 워프럭 제자일이랑 우리 레틀링건 애들 불러가지고 드워프 포대를 저격을 합니다. 근데 역부족이죠. 드워프 포대가 사실 대포병을 진짜 잘해. 그리고 슬레이어도 대대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도고도 힘을 못 써. 결국 스케이븐 보병들이 계속 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공성이고 뭐고 지금 후퇴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키클로랑 슬롯이 공동 프로젝트를 해갖고 네, 실험체도 만들었어요. 유명 연대 스캐터 파이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레트링건이 3개가 달린 레도거입니다. 이거 아마 DLC로 나오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우리 발가벗고 있는 슬레이브가 아니지. 슬레이어들 도륙 내면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염밤사기 스톰핀드 역시 마찬가지로 화염밤사기 달려있는 버전 생명공학과 워프공학의 결정체 이 친구들이 출동해요. 이킷이랑 슬롯이랑 같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해졌겠죠. 이 친구들이 추가가 돼. 그래서 막 드워프들한테 한 방 먹이는데 드워프들이 또 공격 당하면서 밀릴 뻔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 드워프들이 아니지. 드워프들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두두두두두두 우리 헬리콥터들이 도착해요. 헬리콥터들이 나타나갖고 갑자기 폭격하기 시작해. 진짜 멋있다. 자이로본버 편대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스케이븐 화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드워프들이 이제 활개에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케이븐 화기반 쪽으로 드워프 순찰자들이 나타납니다. 드워프 순찰자 중에서도 가장 정예 순찰자가 있어요. 로드락의 레인저. 이 친구들은 또 버그만의 그 레인저랑 또 달라요. 이 친구는 진짜 약간 기도빈닉에 특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모르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가 스케이븐 공성 캠프 뒤로 가. 그래가지고 스케이븐 공성 캠프가 박살나 버립니다. 공성벽이 만들고 있던 게 다 작살나. 그러니까 웅구림이랑 카라카드린 병력들이 스케이븐을 막 밀어내 버립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웅구림이 좀 불안해요. 가스불을 안 끄고 왔나? 아니 집에 에어컨을 켜놓고 왔나? 하다가 아차 싶은 거야. 지금 웅구림이랑 플레이어들이 성문 열고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정찰대들도 정찰을 안 하고 전투에 투입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성은 어떻게 지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놀랍게도 이 타이밍을 이키클로가 노리고 있었어. 헬핏 어보미네이션 한 마리도 아니고 3마리가 카라카드린 코앞에 있는 동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 이런 거대한 괴수 3마리가 숨어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포로 막 뒤늦게 쏴대는데 우리 헬핏 같은 경우에는 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스케이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헬핏 우리 왜 쓰죠? 몸빵. 헬핏은 몸빵 빼면 시체야. 헬핏이 진짜 잘 버텨요. 아니 원래 시체인가? 아무튼 튼튼하고 재생을 해 이놈이. 그래가지고
막 대포 맞으면서 몸 재생해가면서 방어선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할만하지. 우리 드워프들이 막을 수 있어. 사실 안으로 들어왔다 쳐도 단일 개수 몇 마일 정도야. 광부들이 버티는 동안 뒤에서 웅구림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또 막으면 되는데 근데 웅구림이 막으러 뛰어가는 동안에 팡 하고 큰 소리가 들려요. 얘네들이 그냥 헬핏이 아니었습니다. 이키클로가 이 헬핏 안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었어요. 화학폭탄. 제일 튼튼한 스케이븐 최고 티어 최고 비용을 자랑하는 괴수 3마리를 폭탄 테러용으로 쓴 거야. 자살 테러용으로. 그것도 이킷이 직접 만든 아주 강력한 독이 들어있는 화학탄이 터져요. 근데 이게 터지니까 카라카드린 안에 있는 드워프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냥 다 죽어버려요. 어이가 없지. 군단을 밖으로 뺐는데 지금 본진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야. 그걸 보고 웅구림은 진짜 분노와 절망에 막 꼬리를 치는데 이키시랑 스롯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해요. 다리가 짧아서 복귀도 느리고 따라가지도 못했어. 아, 이 드워프의 슬픔. 그리고 그대로 이 찍찍이들은 이동해갖고 대왕 토구링이 버티고 있는 카나즈 아카락으로 갑니다. 카나즈 아카락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째 공성전이 진행 중이에요. 여기야말로 진짜 따따 내려가지고 막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퀵이 활봉산도 먹었겠다. 기세가 올라가지고 계속 문 두드리고 있는데 카라카드린 망하고 이키클로도 오고 하니까 카나즈 아카락도 버티길 수가 없는 지경이 옵니다. 사실 공성 기술자가 오는 거는 우리 보병들로 이루어진 모르스 클랜 애들보다 훨씬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토구림이 판단을 내려요. 지금 진짜 소모성 피해 입고 망하게 생겼어. 거기다가 공성병기 오면은 더 이상 드워프가 버틸 수가 없다.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버티는 드워프가 정말 마지막에 선택한 목숨을 건 돌격. 이게 통해요. 통해가지고 우리 토그림과 드워프 정예부대가 찍찍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기염을 통해요. 여기서 퀵도 죽어요. 근데 이때 이키클로도 죽은 줄 알았어. 왜냐면 토그림이 원한청산을 했다고 원한을 한 구조씩 읊습니다. 누구의 죽음과 그롬릴 광석 얼만큼, 쥐돌이 머리 500개, 뭐 어디 홀드 터진 거, 쥐돌이 가죽 2000개, 뭐 꼬리 900개, 제주도 은갈치 한 상자에 10,000원 막 이러는데 그 리스트에 이키클로의 생명이 들어가. 이키클로의 생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키클로가 죽은 줄 알았어. 이 원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살아있었어요. 이킷은 이 난리통에도 도망갔습니다. 생명력이 무지하게 강해. 이킷은 테러를 열어놓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킷이 어디서 나오냐? 뜬금없이 너글 대 뱀파이어 할 때 튀어나옵니다. 이전에 이자벨라 스토리 할 때 이키클로가 나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때도 나왔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때 스케이븐이 카오스랑 완전히 한 편을 먹은 상태고 이자벨라랑 너글 군대가 진격하는 동안 그 이키클로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있었냐? 이키클로는 직접 만든 굴착기 부대 요 실바니아를 파고 들어가요. 게임에 워프 그라인더 나오죠. 이 워프 그라인더도 이키클로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키클로가 실바니아 쳐들어갈 때 만든 거예요. 굴착을 하는 굴착팀이지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 친구 데리고 갔는데 이키클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키클로는 연구를 좋아하는 약간 아이야. 현장직이 아니고 연구직. 장군보다는 약간 연구원. 그래서 밖에서 구르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와갖고. 여기가 또 위험해. 이때는 나가시의 죽음의 에너지가 막 창궐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땅을 잘못 파면은 죽음의 에너지를 딱 먹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현장까지 와갖고. 왜 이러고 있냐? 어민로드가 이키클로한테 요청했어. 야, 이키클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다른 쥐돌이는 안 되고 너한테만 줄 수 있는 미션이야. 그래서 너한테 이 미션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키클로가 오케이 하고 가는 거야. 무섭기도 하지만 뿌듯해. 어민로드는 플란지의 진짜 최측근이거든. 그래가지고 이키클로가 실바니아로 갑니다. 실바니아 이때 상황은 나가시가 그 검은 피라미드를 갖고 와서 죽음의 신이 되는 의식을 하는 동안에 너구리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자벨라랑 난리가 난 거지. 그 다음에 검은 아칸이 이자벨라 막으려고 둘이 싸워요. 근데 이자벨라가 검은 아칸을 이겨. 아칸이 막 죽어가려는 그 타임이야. 얘기했죠. 그 술식 반전 아카 그거 써갖고
네크로맨서 이 결합을 방해한다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나가시가 그 타이밍에 딱 깨어나요. 그러니까 그만 이러는 거야. 갑분싸가 돼. 이사벨라가 딱 걸어붙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나가시가 멀리 검은 피라미드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죽음의 에너지가 막 사방으로 튀어나와요. 팍팍 튀어나오면서 그 에너지에 그 데몬이 닿으면은 바로 그냥 죽어버려. 증발해버려. 그러니까 죽음의 신 그 자체야. 그런 무서운 포스로 나가시가 튀어나오는데 이 나가시가 이사벨라한테까지 도달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다른 뱀파이어들이 감히 끼어들지 못해요. 나가시가 지금 막고 있어. 못 움직이게. 지금 얘랑 얘기하려고. 나가시가 와서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그것도 있을 거야. 블라드 폰 칼슈타인이 이자벨라 부활시켜주려고 했었거든. 근데 이자벨라를 부활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나가시가 궁금해갖고 얘기하러 온 겁니다. 나가시가 무슨 얘기하냐. 야, 이 건방진 뱀파이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내가 니 살린다고 겁나 돌아다녔는데 하우스랑 붙어먹으니까 내가 못 찾았지. 무늬가 쓰나야. 생각을 해봐라. 그 힘도 결국 빌린 힘 아니냐. 그걸로 나한테 댐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엄청 야단을 쳐. 그러니까 이자벨라가 고개를 푹 숙여요. 아니요, 나가시님, 뭔가 오해가 있으십니다. 전 도전하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시는 기가 차죠. 아, 뭔 소리여. 내가 널 부른 적도 없고 내 영역으로 와서 내 하수인을 쳐부셨는데 이게 나에 대한 도전이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나가시는 어이가 없죠.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데 나보고 오해를 하고 있다고? 이 전지전능한 신이 됐는데 내가? 그러니까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데 이사벨라가 고개를 들면서 씩 웃어요. 저는 미끼입니다 이러는 거야. 뭐지? 야, 너가 미끼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부서진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피라미드 옆구리가 터지는 거야. 이키클로가 딱 그 타임에 도착한 거야. 그거 보고 나가시가 순간 당황해요. 뭐야? 왜 찍찍이가 거기서 나와? 이키클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은 상태였어. 마음이 엄청 급해요. 지금 예상한 상황보다 조금 늦었어. 그래서 이사벨라가 시간을 끌었던 것이고 피라미드를 구멍을 내자마자 마음이 엄청 급해가지고 몸소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버프 폭탄 어디 설치를 할지 진짜 머릿속으로 다 계산해갖고 원래 자기가 계산한 거면은 3개만 있으면 됐거든? 3개만 있으면은 이 검은 피라미드를 터뜨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클로가 폭탄을 6개나 가져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취약한 구조를 딱 찾아가지고 피라미드 한가운데에 있는 그 홀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나가시 부하 중에서도 가장 충성스러운 바리소스라는 그런 네크로맨서가 있었어. 이 친구가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놈은 몇 달 동안 잠을 안 자요. 잠을 한숨을 안 자고 얼굴이 되게 창백하죠. 햇빛을 안 보고 잠을 잘 못 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밤새면 안 돼. 건강 관리 하셔야 돼. 어쨌든 이 친구가 바로 나가시한테 카카오톡 보내고 우샤부티 깨우고 하면서 보안 시스템을 딱 작동시켜. 그러니까 검은 피라미드 안에서 이키클로의 정예부대 vs 네크로맨서랑 우샤부티 이런 싸움이 펼쳐집니다. 이키클로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 중앙 홀에서 폭탄이 활성화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냥 터지지가 않아요. 이게 폭탄이 액체 폭탄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액체가 둘이 섞여서 활성화가 돼야 돼. 그래야 시한폭탄 입력해갖고 뇌관이라고 하죠. 뇌관을 이제 터뜨려갖고 그 지연 시간 동안 도망가야 되고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터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 동안에 도망을 가야 돼. 그렇다 보니까 폭탄을 안전하게 설치할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언데드들은 그 전에 찍찍이들을 전멸시켜야 되죠.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스 해보셨죠? 이 테러리스트 대전이 펼쳐지는 거야. A롱에다 딱 폭탄 설치하고 스나이퍼로 딱 쪼고 이런 상황에서 A롱에서 우샤부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우샤부티들이 튀어나오니까 데자일이 우샤부티 관절 딱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씩 멋있게 멋있죠 이거 상 저격을 하는데 여기가 나가시 본진이다 보니까 그리고 검은 피라미드도 피라미드잖아요. 피라미드 안에 우샤부티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가시들이 만들어 놓은 우샤부티 그것도 얘네들이 와갖고 스케이분들을 도륙하는 거야. 플랜렛들을. 그런 상황에서 이킥 같은 경우에는 우샤부티들 죽이려고 폭푸 낙마를 이용해서 워프 라이트닝 쏴갖고 우샤부티들을 한 마리씩 무력화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이키클로가 세고 아무리 워프락 대사일이 잘 쏘고 해도 언데드 쪽이
유리합니다. 여기가 본진이잖아요. 숫자도 많고 점점 찍찍이들이 불리해지고 더 오래 기다리니까 이제 영체 부대들이 나타나요. 이 영체 부대들은 원래 물리 공격이 안 먹힙니다. 물리 공격 안 먹히고 이 친구들은 G평 좌표계로 고정이 돼서 물질계가 비물질계를 넘나드는 양자역학 같은 존재들이에요. 얘네들이 때리고 안 때리고 그런 거야. 자기는 안 맞고 되게 야비한 애들이에요. 하니까 찍찍이들이 대응을 못해. 그래서 이킷이 기겁을 하고 우샤부티가 활부대도 있잖아요. 우샤부티 활부대가 와요. 화살을 쏴갖고 제자일이 방패랑 찍찍이 1, 찍찍이 2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방패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근데 이거를 방패 째로 찍찍이들을 꿰어버립니다. 이 거대한 화살로. 그러니까 쥐고기로 한쪽 꼬치가 돼요. 여기서 설날 인사 잠깐 할게요. 여러분 이제 곧 설날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소택의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산정 얘기 나온 김에 새해 인사. 아무튼 나중에는 오티스 엔진까지 나와요. 아니 이걸 피라미드 안으로 어떻게 끌고 갔지? 모르겠어. 뭐 영체라서 그냥 통과했나봐. 어쨌든 모티스 엔진이 왔는데 모티스 엔진이 뱀카 최종 병기거든. 이거 나오면은 보병 싸움은 그냥 종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닛들이 막 싸우다가 모티스 엔진이 오니까 피가 빠지잖아. 그러니까 픽픽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스케이븐이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더 버티면은 완전히 붕괴야. 그래도 지금 버티면서 폭탄 2개까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킷 같은 경우에는 6개를 준비했잖아. 확실하게 터트리려면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더 작업을 해야 돼. 해갖고 네크로맨서를 잡아야겠다. 해서 폭풍 악마로 어프라이트닝을 쏠라고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삑삑 경보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보니까 멍청한 엔지니어 한 마리가 마음이 급했는지 준비하다가 폭탄을 작동시켜버렸어요. 일제히 뇌관을 켜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2개는 레디된 상황인데 1개를 작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킷한테 보여주면 이킷한테 죽을까봐 폭탄을 자기 몸속에다 숨기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품속에 초록색 불빛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킷이 딱 알아챈 거지. 너 작동시켰구나. 얘가 이래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드워프 쓴 거야. 찍찍이들이는 안 돼. 어쨌든 근데 이거를 작동시켰고 이걸 한번 작동시키면은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킷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딱 돌립니다. 3개가 필요한데 지금 내가 6개를 가져왔고 지금 그 중에 1개가 터지고 있는데 2개는 준비된 상황이고 하다가 갑자기 연막탄 팍 터뜨리더니 사라져버려. 이게 클로가 계산 끝났어. 확 사라져. 그리고 폭탄이 펑 순차적으로 터집니다. 처음에는 좀 버티는지 싶었는데 3번째에서는 완전히 부서져요. 이 킷의 계산대로 완전히 부서지면서 죽음의 호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원래 실바니아에 있는 죽음의 호수에다가 에너지를 모아놓고 그 에너지를 검은 피라미드가 나가시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피라미드가 가라앉아 버리고 나가시가 빡쳐가지고 축적했던 힘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이 된 나가시가 다시 필멸자로 격이 떨어집니다. 나가시가 나가리가 된 거야. 그 이후에 나가시가 찍찍이만 보면은 혈압이 올라가지고 헬핏도 공격하고 케이븐 블라이트도 공격하고 근데 이키클로가 안 잡혀. 그 미치광이 찍찍이 잡아 안 잡혀. 심지어는 이키클로가 세상이 종말하는 엔드타임 이후에도 등장을 해요. 에이지 오브 지그마 소설에 이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크릿. 이키클로에서 스펠링 하나만 추가가 됐어요. 아마도 블랙 피라미드 폭파작전 투입될 때 버민로드가 이걸로 딜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AOG로 간 게 아닐까.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킷이 이런 놈이에요. 정말 명 하나 진짜 엄청 질기다 진짜. 찌찌개 치고 이렇게 오래 사는 애가 없어요. 엄청 무모하고 과격하고 진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자기 살 길 다 만들어 놨어. 자기가 도망갈 거 다 계산해 놓고 하는 거고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아. 아주 멋있는 지도입니다. 이키클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고 햄타러에서도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전투로 고유 자원을 모아요. 전투를 하면서 조금씩 개선을 시켜. 그래서 이걸로 화기반이라든가 둠로켓, 핵폭탄이죠. 이 핵폭탄 때문에 사실 이키클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달 폭파작전에 썼던 로켓을 개량을 했나봐.
둠 스피어를 달아가지고 쏘는 거죠. 네, 이키클로의 염원이 담긴. 근데 이걸 보고 이키클로, 핵봉, 스케이븐, 쩔어 이런 뒤돌이 인간에 있는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력적이야. 그래서 막 햄리들이 엄청 막 몰려들거든 사실. 근데 이키클로 이 화기반 애들이 레틀링건이랑 뭐 다른 애들이 아무리 세도 사실 직사wak이고 얘네들은 성벽에 못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운용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공성전에서 힘을 좀 잘 못 쓰고 그래가지고 이키클로가 화력전을 하는 거 보고 와 재밌겠다 하고 햄리들이 도전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재밌다고 하시는 분이 절반이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진짜 내가 카페에서 글들을 보고 뭐 DC 인사이드도 보고 이러면서 이키클로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어렵다는 분 절반, 재밌다는 분 절반이에요. 이 찍찍이 이키클로의 실험에 성공하신 분들은 재미를 느끼고 개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미를 못 느끼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조금 행복하게 초반을 넘길 수 있는 이키클로의 정성 루트를 가지고 공략을 할 겁니다. 어려운 거 안 쓰고. 이제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얘기 잘 들으셨나요? 여기 스크라이어 클랜에서 시작하고 스크라이어 클랜 금기의 작업장 연구석도 붙어있고 순성도 붙어있고 공학 건물 마이너스 40% 싸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화기반 부대 유지비 깎아주고 이런 게 있어요. 스케이븐 안 해봤는데 흥미진진 주인공이네. 스케이븐 입장에서 제가 약간 호도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악역이 맞습니다. 좀 스케이븐 당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좀 찌질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이번에 스케이븐 폰이기 때문에 이쁘게 얘기 드릴 거고 나중에 드워프 편 하면 스케이븐 제작살 나는 거 얘기해줘야지 또. 스케이븐 편이니까 친 스케이븐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이 쥐돌이들은 쥐돌이입니다.